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인터페이스 IP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도 깊게 보고 또 이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파트에 다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가서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세팅할 때 이 IP 설정 한번 해보셨죠? 우리가 아마 컨피그레이션 모드 할 때 이렇게 IP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하고 얘는 패스트 2단의 중에 0번 모듈의 1번 포트죠. 요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첫 번째 IP를 프라이머리 IP라 합니다. 근데 IP 우리가 PC도 이렇게 보시면 PC가 이렇게 있고 UTP 케이블 통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케이블과 이 단말, 이 스위치나 이 단말 연결해주는 요 부분이 인터페이스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얘는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스위치 포트별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런 장비들은 뭐냐면 IP 주소를 하나를 가질 수 있지만 또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세컨더리 보조 IP라고 해가지고 세컨더리 IP, 프라이머리 메인 IP 말고 세컨더리 IP들을 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PC들이나 뭐 리눅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라우터나 이런 장비에 다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에서 물음표를 우리가 쳐보면 CR, 캐리지 리턴으로 여기까지만 치면 끝나고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프라이머리 설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세컨더리라고 뜨죠. Make this IP 어드레스 세컨더리 어드레스를 하십시오. 그럼 여기 입력한 IP 주소가 뭐가 되냐면 세컨더리 주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IP 인터페이스 F0-1에 이 프라이머리 주소 IP 주소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컨더리 주소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것들은 주로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나중에 그 IP 네트워크 설계할 때 나올 건데 설계할 때 보면 설계했는데 처음에 얘를 이렇게 네트워크가 처음에 많이 있어도 이 안에 단말이 한 200개 정도 되겠지 이렇게 설계했는데 그래서 25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255인분 정도의 만약에 뭐 음식을 준비했는데 근데 이 사이에 갑자기 해서 한 400명의 단말이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255에 그럼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컨더리 IP를 통해서 가상 255 방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55 두 개 하니까 400명이 들어오더라도 커버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IP 주소를 이렇게 부족시 확장치도 사용한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도 많이 쓴다. 여러 개 네트워크를 임시로 테스트 환경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컨더리 IP는 사실 굉장히 유용하기도 한데 사실 저는 좀 잘 안 쓰려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냥 물리 인터페이스 쓰고 또 나중에 보면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쓰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안 쓰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라우터나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보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뭐 단말이 이렇게 있어서 연결돼서 우리가 이 사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IP 커넥션 연결해서 핑이라는 명령을 치면 이 라우터는 이 인터페이스에 프라이머리 IP가 1.1.1.1이 있다고 세컨더리 IP가 2.2.2.2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항상 이 프라이머리 IP를 출발지 주소로 해서 얘한테 쏘게 됩니다.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컨더리 IP는 보조 IP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패킷의 출발지 주소를 뭐냐면 이 프라이머리 IP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세컨더리 IP를 사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른 뭐 DHCP 릴레이전트, 뒤에 뭐 IP 주소 변경한 NAT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소스 IP를 다 프라이머리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를 소스 IP를. 그래서 세컨더리 IP를 사용할 때는 별도로 꼭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설계 관리할 때 조금 복잡하면 더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옛날에 예전 앞에 설명드렸듯이 IP 주소가 이렇게 보면 10점 다 이렇게 비슷해. 끝물만 다르죠. 끝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0에서부터 원래 255까지 요 1, 2, 3, 4, 0에서 255까지 중에 이제 앞뒤에 처음 시작은 빼고 1에서 254까지가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IP 주소 체계에서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서브넷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는 거, 사용자가 더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여기 요 라우터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뭐냐면 10.0.1 말고 10.0.1.0이라는 방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에다가 요 새로운 사용자 50명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능이 세컨더리 있다라는 거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컨더리는 그냥 단순히 알아만 두시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이 네트워킹에 가보시면 여기 IP 세팅이라는 창을 어드밴스 탭에 가보시면 여기 세컨더리 IP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탭에서 세컨더리 IP 할당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컨더리 IP들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논리 인터페이스 중에 루프백이 있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좀 더 뒤로 가야겠네요.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가 있냐면 물리, 논리가 있다 했습니다. 물리는 진짜 하드웨어 포트 장비에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그리고 우리 NIC 카드 보면 랜카드 꼽을 수 있는 포트 이런 물리적인 거고, 논리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라우터 같은 스위치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포트가 있어서 이 네트워크 스위치나 단말이 연결되는 포트가 있고 이 안에 가상의 포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라우터 루프백이라는 게 있어요. 루프백.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포트가 물리 포트가 있지만 이 안쪽에 스위치드 버추얼 인터페이스에서 스위치드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라우터 환경에서는 루프백을 많이 쓰고 스위치 환경에서는 이 SVI 인터페이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항상 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포트들은 어떠냐면 이쪽에 단말들이 PC가 연결되는데 PC가 연결 안 되면 물리적인 캐리어 신호가 디텍팅이 안 되니까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L1 라인 스테이처스가 바로 다운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리 단말이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지컬하게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항상 업입니다. 근데 관리자가 내가 이제 셧다운이라는 명령으로서 얘를 셧다운하지 않은 이상 항상 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루프백은 논리적인 인터페이스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도 다 IP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런 상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위치들 버추얼 인터페이스 스위치에서 이제 버추얼하게 가지고 있는 가상의 인터페이스다. 이름 자체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뒤에 VLAN을 배워야지 반드시 아시는데 먼저 이 VLAN 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 이 포트들은 이렇게 단말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이 포트에는 다른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리자가 이렇게 있어 관리자 노트북이 있어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자가 이 스위치를 세팅할 때 지금 패킷 트레이스처럼 이렇게 쿡 눌러서 CLI 콘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원격으로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격으로 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스위치는 몇 개층 장비냐? 바로 2개층 장비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몇 개층 장비죠? 라우터는 3개층 장비죠. 그래서 라우터는 이 포트별로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개층 주소인 IP를. 근데 스위치는 몇 개층 장비면 2개층 장비이기 때문에 이 포트 자체가 IP 주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위치는 IP 주소를 결국 물리 포트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라우터는 이 물리 포트가 레이어 3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트별로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포트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 IP 주소를 포트에 줄 수 없으니까 이 안에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SVI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SVI 인터페이스가 마치 이 안에 PC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PC에 NIC가 있으면 우리가 그 PC에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IP 주소를 주지 않습니까? 앞에 윈도우에서 나왔듯이 이 안에 스위치 내부에 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들 다 연결되는 PC 같은 게 한 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가 NIC를 가져서 얘에다가 이렇게 IP 주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우리가 SVI 인터페이스라고 이 가상의 닉을 그리고 이 SVI 인터페이스가 그
동일하게 우리가 NIC가 맥 주소를 가지듯이 맥 주소도 가지고 이게 다 IP 주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PC에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역할처럼 스위치드 벌추얼 인터페이스가 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게 되는데 이게 시스코 인터페이스,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VLAN 개념을 한 걸 합니다. VLAN 개념이란 거는 향후에 나오겠지만 이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스위치는 원래 2계층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연결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모든 포트가 뭘 공유한다 했죠? 스위치는 이 포트별로 뭘 나눈다 했습니까? 포트별로 뭘 나눈다 했죠? 예, 컬리전 도메인을 나눈다 했죠. 컬리전 도메인. 근데 스위치는 이 전체가 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 있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연결된 단말 하나가 브로드캐스트 보내면 있죠. 모두 다 간다 했죠. 브로드캐스트 패키지 전달되는 영역이라 해서. 그래서 이 스위치는 이 컬리전 충돌은 피할 수 있었는데 허브와 다르게 이것들 하나가 들어오면 다 뿌려진다는 브로드캐스트의 문제는 한계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바로 라우터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란 거는 이 포트별로 컬리전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분리된다 했죠. 그래서 라우터는 이렇게 해서 이 포트로 브로드캐스트가 도메인은 어떻게 된다면 여기서 끝내버리죠. 야, 여기서 끝. 차단. 여기서 들어오면 이 포트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예, 여기 딱 차단해 주는 했죠, 라우터는. 자, 스위치들은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에는 뭐냐면 이 스위치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하나를 묶고 한 그룹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가상의 네트워크에서 벌추얼 네트워크라 해서 VLAN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상이 내리고 이렇게 가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가고 다 갔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딱 들어온 순간 얘는 요까지 이렇게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 자기 브로드캐스트 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이렇게만 브로드캐스트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묶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포트별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위치들은 시스코 스위치나 대부분 스위치들이 이걸 딱 하면 뭐냐면 이 전체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한 개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 그룹은 나눠 있으면 이렇게 들어온 게 이렇게만 브로드캐스트가 간다 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분할해서. 근데 얘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 전달되니까 마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한 개의 VLAN에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시스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VLAN 1번을 가집니다. 최초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요것들이 다 VLAN 1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VLAN이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같은 VLAN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장해서 보면.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스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뭐가 있다? 가상의 NIC 역할을 하고 하는 이렇게 PC 같은 게 있어서 가상에 이런 게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뭐냐 VLAN별로 존재합니다. VLAN별로. 근데 처음에는 VLAN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VLAN 1에 대한 SVI 인터페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요걸 VLAN 1로 요걸 VLAN 2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 안에 요 PC가 마치 한 대 더 있는 것처럼 VLAN 2에 대한 NIC가 있으면서 여기 NIC SVI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주로 라우터에서 사용된다. 라우터에 사용되고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255, 이거는 뒤에 IP 할 때 배우시겠지만 이게 호스트 루트라 하거든요. 예, 호스트 루트. 예, 30 요거 이제 이게 255라는 게 뭐냐면 11111111 이게 8개 있으면 이진수로 8개 있으면 8비트로 표현하면 이게 255거든요. 그러니까 요 32개가 다 11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건 뭐냐면 이게 그 호스트만 해당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루프백 제로는 요 IP를 주고 루프백 1, 에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루프백 약자로 에로 2는 이렇게 준다.
이렇게 IP 주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루프백이란 걸 쓰게 됩니다. 이게 라우팅 프로토콜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서브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게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개의 물리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논리 인터페이스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마치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뒤에 보면 점 있죠. 점으로 나눕니다. 점으로 나눠서 여러 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VLAN도 쪼개지만 얘도 이제 서브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게 쪼개는 건데, 자, 이렇게 스위치 라우터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라우터 F0-0 포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를 논리적으로 F0-0.10 이렇게 하면 0에 10 서브 인터페이스 F0-0에 20 이렇게 F0-0에 30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게 이제 뭐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케이블은 한 가닥 연결되겠죠. 근데 연결되지만 실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브 논리 인터페이스 만드는 겁니다. 물리는 이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이쪽에 연결된 무슨 다른 라우터 장비가 있다. 이 라우터 장비가 있다. 근데 이 라우터 장비에 포트가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트가 빠지면 이 레이어 1 물리적 신호가 없겠죠. 그러면 이 신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다운되면 얘들은 논리 인터페이스면 다 자동으로 다운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얘가 업이다. 그럼 얘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자가 얘를 셧다운 명령 내면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얘가 다운되면 얘들은 무조건 다운입니다. 주인이. 근데 제가 업일 때는 얘들은 다 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리자가 임의로 셧다운을 하면 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역할을 내가 이게 다운이 되면 자식들도 다 다운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부모가 그래서 하면 집 자식들 분위기 다 다운돼 버립니다. 근데 부모가 업돼 있을 때는 자식 중에 이게 업되고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업이면 업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가 다운이면 무조건 다 다운이다. 물리 인터페이스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물리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가상 인터페이스로 되고 물리 인터페이스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 물리 인터페이스가 다운되면 모든 서버 인터페이스는 다운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못해놨네요. 자, 다운이 된다. 자동으로 당연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업되면 모든 서버 인터페이스는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주로 이제 세 가지 경우에서 많이 쓰이는데 요게 이제 VLAN 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요게 뭐냐면 인터 VLAN 라우팅 할 때 나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할 때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MPLS라는 이제 이게 나중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사용될 때 이거 많이 쓰고요. 그다음 시리얼 인터페이스일 때도 이게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요즘은 이제 프레임 릴레이 기술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크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특히 요 주기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LSD 라우터 잡으면 요 IP 주소 요게 이제 IP 주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의 IP 주소를 안 주고 뭐냐면 요 개별적으로 IP 주소를 줍니다. 그래서 얘 프라이머리 원래는 여기다가 IP 어드레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래 주지 않고 얘는 노 셧다운해서 얘를 업을 시켜줍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이 인터페이스 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업을 시켜주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다 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를 만약에 얘들을 셧다운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얘가 업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요 업되는 인터페이스마다 IP 주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건 나중에 VLAN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분할할 때 분할자 식별 코드입니다. 얘는 10번 코드 얘는 20번 코드 주로 이렇게 맞춰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건 물리적인 한 개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논리 인터페이스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점 찍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줘야 될 IP 주소를 이렇게 구분돼서 준다. 그리고 메인에는 주지 않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얼은 사실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프레임 릴레이 환경에 사용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시리얼 인터페이스에는 IP 주소 안 주고 인캡슐레이션 프레임 릴레이 이렇게 지정만 해주고 여기 보면 서브들 있죠. 얘도 점 있죠. 여기다가 IP를 주죠.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차이점은 이렇게 뭐 타입을 지정한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스위치의 그 관리 IP 요게 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스위치가 우리가 관리자가 원격으로 스위치에 접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개층? 2개층 합니다. 그래서 물리 포트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논리 인터페이스 IP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SVI 스위치드 가상의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우리가 물리적인 NIC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도 맥 주소를 가지고 그 맥 주소에 대한 IP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VLAN별로 가지게 되는데 특이하게 얘가 VLAN, SVI 인터페이스별로 VLAN별로 있는데 이게 다 동일한 맥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이제 스위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IP를 세팅하는데 일반 우리가 PC들은 CPU에 OS가 있고 그 NIC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가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더넷 스위치도 우리가 이제 시스코 CPU에 이제 OS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내부에 이 물리적인 단말이 포트가 있고 요 내부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스위치 안에 가상의 호스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요게 가상의 NIC가 있는데 이 NIC 요 포트 이름을 뭐라 하냐면 인터페이스 VLAN별로 인터페이스 VLAN 1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NIC가 있고 요걸 이름은 인터페이스 VLAN 1이라고 얘가 맥 주소를 당연히 NIC처럼 맥 주소와 뭘 가진다? IP 주소를 가신다. 그래서 마치 가상의 PC가 이렇게 있다. 그의 인터페이스 이름은 이렇게 할당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나중에 VLAN 할 때 할게요. 요거는 VLAN 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단말은 VLAN 1에 속한다. 그리고 VLAN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VLAN 가상의 PC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위치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쪼갤 수도 있대. VLAN별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간다 했죠. 그냥 같은 그룹끼리만 간다 했죠. 얘는 같은 그룹.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온 거는 요 같은 그룹끼리만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된다. 예,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라우터의 역할처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도 나눌 수 있는 게 이 VLAN 기능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처음에는 VLAN 1에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보라 했죠. 스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캐스트가 다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들도 이렇게 당연히 우리 PC 아까 설정한 윈도우 PC에 뭘 설정합니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뭘 선택하죠? 예,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죠. 외부로 나갈 때. 얘도 동일합니다. 얘도 똑같이 얘들이 IP 주소 서브넷을 가지면 이렇게 게이트웨이 주소를 가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얘도 PC랑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이가 가상의 PC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상의 닉이 NIC가 있는데 얘가 IP 주소가 이걸 이름을 VLAN1이니까 VLAN별로 있으니까 VLAN 1이 있으니까 요게 오고 얘는 라우터를 지정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얘도 이렇게 지정을 한다 명령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P 주소를 이렇게 세팅하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름만 예전에 포트가 뭐 F-0-1이 아니라 VLAN 1 이렇게 해서 가상의 호스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에 요것들은 사실 그 VLAN 할 때 나오는 개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들도 이렇게 관리 IP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우리가 원격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이 IP 주소를 우리가 세팅하는 것들도 좀 기존에 있었지만 그 세컨더리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리 IP랑 가상의 IP랑 SVI와 그리고 저희 루프백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 나중에 SVI 인터페이스들도 이렇게 쇼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냐면 쇼 인터페이스 F0-1 하면 이렇게 해서 가서 맥 주소랑 IP 주소 이런 게 다 보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맥 주소가 보였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주소지만 맥 주소를 가집니다. 이렇게 가상의 주소. 근데 저희가 스위치들이 보면 스위치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으로 장비를 쇼 버전의 명령을 치면 베이스 이더넷 맥 어드레스를 가집니다. 이 스위치 하나가 전체가 이 기본으로 맥 주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PC에 NIC에 맥 주소를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위치 자체가 베이스 이더넷 맥 주소에서 대표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SVI 주소랑 요 주소는 어떻습니까? 같죠.
예, 그래서 이 스위치의 대표 맥 주소를 SVI 인터페이스 내 맥 주소들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트는 1, 이 포트는 VN의 2로 나누면 이 안에 VN의 1을 연결해주고 VN의 1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VN의 2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NIC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개념인 거죠. NIC가 VN의 2에 대한. 자, 그런데 요 포트에 이 주소에 뭐냐면 각각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맥 주소는 동일합니다. 맥 주소 동일합니다. 주소 동일합니다. 요것도 주소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이 베이스 맥 주소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이 사람이. 동일하면 충돌나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번에 한번 충돌 이게 왜 다르게 부여하는 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다 했죠? P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VLAN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VLAN이 분열돼 있으면 자 이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도메닉들 서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각 네트워크 이 안에서는 무슨 주소가 사용된다 했죠? 이 안에서는 그 자기 이제 맥 주소로 통신 일단 이렇게 통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맥 주소가 다시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저번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아마 예전에 이더넷 때 설명드렸을 건데 A가 A고 B고 C고 D고 있으면 맥 주소는 어떻게 깡총깡총 헛바이 헛비라 해서 여기서 A에서 D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갈 때는 A에서 B로 해서 앞에 만들어 간다 했죠. A에서 B로 간다고. 근데 여기서 갈 때는 A에서 D로 지금 목적지로 가는 건데도 여기서는 어떻게 간다? C로 D로 간다 했죠. 이 앞쪽에 이 to 주소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대신 여기에 IP 주소 뒤쪽에 이거는 1.1.1.1이고 3.3.3.3이면 이 주소는 계속 안 바뀐다 했죠. 요 구간에도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3.3.3. 자,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를 둘에는 서로 다른 마치 라우터가 이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스위치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스위치의 SVI 인터페이스 VLAN 1, VLAN 2에 보시면 요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BIA는 것은 뭐냐면 burn-in 어드레스에서 원래 얘가 스위치 대표 맥 어드레스에서 가져왔다는 의미로 BIA 이렇게 BIA에서 얘는 동일하죠. 실제 얘의 맥 어드레스가 BIA 주소 대표 맥 주소랑 동일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동으로 맥 주소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맥 어드레스를. 그러다 버리면 이 맥 주소가 이렇게 변화되죠. 근데 원래 얘네 주소는 BIA에서 이게 버닝 어드레스에서 물리적으로 원래 이건데 사람이 관리자가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두 개가 같죠. 버닝은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스위치들이 이렇게 해서 SVI마다 인터페이스에 맥 주소 새롭게 주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우터들로 보면 포트별로 다 맥 주소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충돌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충돌할 염려가 절대 얘랑 통신 다이렉트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렇게 통신하고 또 넘어오면 얘는 이렇게 통신하지 얘가 이렇게 통신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충돌이 절대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HSIP라는 걸 배울 건데 이때도 보시면 여기 보면 BIA랑 얘랑 다르죠.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여기는 같죠. 자,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달라졌죠. 뭐 HSRP라는 구성 기술이 있는데 원래대로면 요거랑 같아야 되는데 어떤 기술을 쓰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렸죠. 예, HSRP라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스위치가 마치 바뀌어지니까 마치 앞에처럼 우리 관리자가 수동으로 맥 주소를 변경한 것처럼 변경하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리니까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상의 맥 주소 앞에도 일종의 사용자가 개입한 가상의 맥 주소고 여기도 프로토콜 돌리니까 가상의 맥 주소가 저절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맥 주소는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변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SVI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근데 때로는 바뀐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 시간 랩을 할 건 별로 없는데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랩을 간단하게 제가 2811 하나 띄우고 그리고 시스코 이게 2960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P 주소 주는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빨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no, enable 들어가죠. 컴퓨터, 그다음에 do. 여기서 원래 config 모드에서는 그 show 명령을 사용 못하죠. 근데 do를 쓰면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얘는 그 기본적으로 얘는 그 이더넷 포트 두 포트만 일단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터페이스 F0-0에서 IP 어드레스를 제가 어드레스 1.1.1에 25.25.25.0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2.2. 자, 이 상태에서 do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1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P 어드레스 2.2.2.2에 25.25.25.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IP 우리가 삭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서 no를 붙여서 기존 값을 날리면 이렇게 가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근데 그 다시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다른 값으로 덮어버리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 값을 우리가 1.1.1.1 no를 하고 다시 입력하는 거 이렇게 하면 다시 입력해버리면 no를 하고 삭제하고 다시 이 값을 입력한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니라 지금 1.1.1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다가 얘가 세컨더리가 먹지가 않네요. 이 장비가 이 기종만 먹지가 않는 건지 아니면 패킷 트레이 자체에서 지원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게 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세컨더리는 그 아까처럼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그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어떠냐면 덮어버린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제가 세컨더리나 명령을 주고 그 IP 주소를 입력하는데 세컨더리를 주면 IP 주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자, 그러면 IP 어드레스 2.2.2.2에 이 세컨더리 명령이 없네. 원래는 이렇게 세컨더리를 입력해 주시면 세컨더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란 것을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루프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팅. 자, 원래 do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하면 여기 루프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이렇게 0-0 0-1, 0-2, VLAN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터페이스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치버리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뭐 다이얼러 뭐 패스트 기가비트 루프백 포트 제는 시리얼 터널 뭐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 중에 루프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루프백 L로까지 치고 루프백은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0에서부터 21, 47, 48, 36, 47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고 주로 저는 이제 0에서부터 한 100 내로 주로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건 0을 제일 많이 씁니다. 루프백 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프백 0 하는 순간 바로 업이 돼버리죠. 얘는 포트가 없이 그냥 저절로 업이 돼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IP 어드레스 만약에 제가 172.16.1에 1 주로 얘는 모두 다 호스트 루트로 해서 이걸 2525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프백 0이나 인터페이스 루프백 1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P 어드레스 172 이번에 16의 1이 아니라 여기에 1.16의 1이 아니라 IP 어드레스 1.16의 1의 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do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라인 스테이지에서 L1하고 L2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깔끔하게 업이 되어 있는 걸 느끼십니까? 예, 얘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절로 업입니다. 원래 아까 스위치 같은 경우 연결된 단말들이나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에 여기 한번
이 라우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이 패킷 트레이서가 좀 제한적인 기능이 있어서요. 자, 이번에 인터페이스 0-0 페이지에 셧다운, 노 셧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셧다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F 인터페이스 G0-0-01에 서브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요걸 지금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요거를 자, 제가 기존에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인터페이스 G0-0-1은 그냥 노 셧다운에서 살리면 업만 만들어 준 겁니다. 관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얘는 원래는 이제 기본이 이더넷이니까 기가바이트 이더넷이니까 이더넷 프레임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 FG 0에 0-1에 점 해서 원하는 번호 주시면 됩니다. 10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IP 어드레스를 줘야 되는데 이 원래는 바로 만약에 한번 줘볼게요. IP 어드레스를 만약에 3.3.3.3 252525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IP 서브 인터페이스 랜 서브 인터페이스에서 IP 라우팅을 하는 것은 언제 허용된다. if 서브 인터페이스가 이 802-1Q나 ISN에 세팅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런 식으로 식별자가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캡슐레이션 .1Q 뭐 10번 일반적으로 많이 맞춰주거든요. 요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IP 어드레스를 저렇게 똑같이 한번 셧다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살짝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G0-0 인터페이스 G0-0 1.20 이렇게 해서 encapsulation .1q 20 요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안 해주고 IP 주소를 주면 이렇게 줘버리면 에러가 뜬다. 식별자를 해서 먼저 항상 식별자를 이렇게 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IP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논리적으로 개념을 막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론을 따로 이거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IP 주소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원래 물리 포트에 원래 설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물리 포트에 원래는 이 포트별로 한 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세컨더리 주소다. 이 개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이 있구나. 세컨더리 주소다. 근데 이 한 개의 물리 포트 하나밖에 없는데 세컨더리를 IP 주소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르게 IP 주소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물리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0-0이면 F0-0에 10, F0-0에 20, F0-0에 30 이렇게 해서 이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쪼개서. 그럼 여기다가 실제 IP 주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IP 주소를. 그래서 지금 했는데 아까 이더넷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쪼갤 때 IP 주소를 주고 싶은데 바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안에는 식별자를 얘는 뭐 10번이야. 얘는 20번이야. 얘는 30번이라는 걸 표현해 주게 된다. 이게 VLAN 식별자를 표현해 주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게 보시면 여기 뭐 인캐리레이션 .1Q 이렇게 식별자를 미리 해주면서 분리해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IP 포트 하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세컨더리로 IP 주소를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로도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컨더리나 서브 인터페이스에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이런 식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에 보시면 자, 스위치는 인캡슐레이션 show 인터페이스 스테이터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조금 옆으로 펼쳐볼까요? 자, 펼쳐보면 좀 보기 더 깔끔하죠. 자,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F0-1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IP 어드레스 5.5.5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러죠? 이 명령을 떠난 건 뭡니까? 이 명령 자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원래 그래서 IP하고 왜 없지 하니까 ADD라는 명령이 없네. 결국 얘는 뭐냐면
스위치는 이계층 장부이기 때문에 포트가 IP 주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령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버그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했다 제가 시스코 스위치들은 결론적으로 이 레이어 2 스위치들은 결국 누가 가져야 한다? VLAN 인터페이스 SVI 가상의 논리 인터페이스가 가져야 한다 했죠. 그래서 쇼 인터페이스 스테이처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 물리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리프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VLAN1 가상의 VLAN1 SVI 인터페이스가 보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리 셧다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컴퓨티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거 하기 전에 단말 한 대만 연결해 볼게요. 요거 하고 나서 연결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VLAN 1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서 IP 어드레스 똑같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1.1.1에 0 하고 no 셧다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자, 하는데 자, 지금 뭐냐면 이게 얘가 특이하게 논리 인터페이스니까 물리적으로 그거니까 업은 뜨는데 이게 다운이 떴죠. 자, 이게 왜 떴냐면 요거를 제가 이 상태에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케이블 슉 연결했습니다. 네, 조금. 자,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자, 이제 업이 됐죠. 왜 업이 됐지? 이상하죠. 그럼 제가 이 스위치 이 단말 연결하는 걸 한번 끊어 볼게요. 단말하고 끊는 거 여기 엑스프에서 스위치가 아니라 엑스프에서 끊을게요. 끊어봤습니다. 끊고 나니까 또 다운 뜨죠. 그럼 다시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다운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연결해. 이게 이상하죠. 왜 이게 단말 연결되면 뜨고 안 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업됐죠. 자, 이게 제가 이제 다음은 나중에 원래 설명을 드리려 했었는데 아까 이게 넘어갔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보면 이 관리 IP를 하고 싶으면 단말이 한 개라도 연결된 VLAN 인터페이스 해야지 업이 된다는 업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말이 뭐냐면 이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 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쓴다 했죠? 얘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연결돼 있고 이게 관리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를 이제 이렇게 타고 이제 원격 접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격 접속을. 그러면 뭐냐면 이 스위치에 이렇게 가상의 PC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가상의 닉이 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위치에는 모두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VLAN 1에 속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요 가상의 인터페이스는 뭘 하냐면 이 포트 중에 어떤 요 VLAN 1에 속하는 어떤 한 놈만 살아있으면 얘는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 포트 중에 하나만 타고 살아있으면 그 포트를 통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으면 얘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물리를 타고 들어와 있는데 못 접근하죠. 그래서 얘들이 다운이 돼 버립니다. 다운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이 아까 스위치에다가 PC 한 대를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업이 됐다. 지우니까 다운됐다. 업이 됐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6 잘못하면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자, 이렇게 해서 1.1.1이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그 PC처럼 디폴트 게이트를 설정한다.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예를 들면 1.1.1.254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세팅 끝나면 뭐 해야 되죠? copy run start. 그리고 이렇게보다 더 빠른 게 라이트. 원래 라이트인데 라이트가 다 똑같다 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 show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타트업 하면 스타트업에 이제 이렇게 뜨죠. 있으니까. 그리고 또 dir nvram 이렇게 하면 스타트 컴픽이 생겨 있고 파일 형태로. 이거 다 배우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걸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 SVI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이 PC처럼 있다.
이렇게 한 거랑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까지도 다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원래 IP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CCNA보다는 좀 더 상위 단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